시고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풀었을까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그렇게 풀어야만 하니까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납득을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갑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자, 첫 번째. 이 연립방정식에 첫 번째는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있어. 그 해가 말이야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시켜. 무슨 뜻이죠? 해가 같다. 됐죠? 왜? 앞에 있는 연립방정식의 x하고 y값 해를 구하면 그게 뒤에 있는 연립방정식의 해이기도 하다. 해석되죠? 이 뜻인 거야 여기까지. 그랬을 때 상수 a, b 더한 값 말해주세요. 대신 a보다 b가 더 큽니다. 됐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설정부터 할 거야. 이렇게 할게. 첫 번째. 다음 첫 번째 주어진 연립방정식에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합니다. 라고 할게. 라고 한다. 됐죠? 누구를요? 연립방정식의 해를요. 됐죠?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해라고 했잖아. 해. 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x하고 y 자리에 알파, 베타 넣으면 0, 1 나와야지. 알파, 베타 넣으면 2 나와야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해가 요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다며. 그럼 여기다가도 마찬가지. 알파, 베타 넣으면 p 나와야지. 알파, 베타 넣으면 10 나와야지. 맞아? 그럼 우린 등식을 몇 개 만들 수 있다? 4개. a 알파 빼기 베타는 1이 될 거고 알파 빼기 베타는 2가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b가 나올 거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0이 나와야 되지 않겠음? 됐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파 빼기 베타는 2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0 두 개를 볼게요. 그럼 두 개 연립하면 알파 베타 누군지 말할 수 있잖아. 됩니까? 그럼 나는 여기서 요 두 개 연립해야 되겠다. 알파 빼기 베타가 2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가 10 요거 연립해서 알파랑 베타 누군지 찾아야지. 됐죠? 연립방정식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뭐 하자? 문자 수를 줄이자고. 그럼 뭐 하면 돼? 요거 알파 넘겨서 혹은 베타 넘겨서 대입해버리면 문자 하나 줄어들 거 아니야. 받아들여요? 해서 문제를 푼 다음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나름 공부 좀 했다 하는 친구들은 요거 딱 보자마자 느낌이 온다고. 연아야 무슨 느낌이 왔어? 저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게 왜 나왔어요? 라고 하면 아니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해 나한테. 저게 뭐 색다르거나 뭐 어색한 표현은 아니거든. 아니 둘이 뺀 게 있고 제곱 더한 게 있다고? 그럼 얘네 갖고 내가 엮어서 곱셈공식 변형을 말할 수 있거든. 그럼 어떤 변형을 말합니까? 라고 하면 요거죠. 알파 빼기 베타의 완전 제곱. 곱셈공식 쓸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또 변형이랑 곱셈공식이랑 또 헷갈리지 마시고. 이런 곱셈공식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게 뺀 게 2라고 했어? 제곱하면 4.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한 게 10이라고 했네? 빼기 2알파 베타. 그럼 넘겨서 정리할게요. 알파 베타가 몇인 거니? 3인 거죠? 맞아? 그럼 잠깐만. 나는 뺀 거 알고 제곱 더한 거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곱한 값도 내가 알게 됐음. 받아들임? 받아들여요? 그럼 곱한 값도 아니까 쓸게. 여기다가 알파 베타 곱한 건 또 3이야. 난 뭐 하면 돼? 문자 하나 줄여서 연립하면 돼.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넘겨서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넘겨서 여기다 대입해도 되잖아. 네가 넣고 싶은데 넣으시면 된다고. 요렇게 둘을 갖고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얘기로 갑니다. 자, 알파는 2 플러스 베타랑 같은 값 넘긴 겁니다. 됐죠?
그럼 알파를 뭐 해줘? 대입해버려. 문자 하나 소거해. 그럼 이렇게 되겠네. 베타 2 플러스 베타는 3. 전개하면 베타 제곱 플러스 2 베타 빼기 3은 0. 그럼 이거는요. 베타 플러스 3하고요. 베타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럼 베타는 누굽니까? 1 또는 마 3이 되는 거 아니겠음? 받아들여요? 그럼 베타가 1이면 알파는 몇이에요? 라는 질문에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베타가 1이야? 그럼 알파가 몇인 거야? 3. 베타가 마 3이야? 그럼 알파는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지 뭘. 자,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했어? 공통인 근을 찾은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니? A, B 더한 값이라며. 그럼 여기까지가 사실상 1절인 거지 뭘. 그럼 이제 뭐 합니까? 나 알파 베타 누군지 알았는데 몇 쌍 나왔어? 2쌍 나왔죠? 됐음? 그럼 얘 알파 베타가 뭔데? 아, 연립방정식 근이라며. 맞아? 그럼 당연히 여기다 대입해도 등호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파가 3, 베타가 1일 때를 대입하고 대입해서 A, B 값을 찾겠습니다. 해서 순서상 하나. 됐음?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마 3일 때를 대입해서 A, B 값 찾겠습니다. 순서상 둘. 그 중에 베타가 큰 놈을 말해줘. 미안. B가 큰 놈을 말해줘. 걔가 답인 거야. 됐음? 따라와요. 따라와요.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러 갈게요. 마무리하러 갑니다. 네 번째. 자, 알파가 3이고 베타가 1이라면 넣어보면 되겠죠? 넣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3a 빼기 1은 1. 그럼 3a는 2. a는 몇이다? 3분의 2. 넣어봅니다. 3 플러스 1은 b. 그럼 b가 몇이다? 4. 됐죠? 두 번째. 이번엔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마 3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마찬가지 넣어봅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1. 그럼 a는 몇인 거야? 2. 마찬가지 넣어봅니다. 그러면 b는 몇임? 마이너스 4. 됐죠? 자, a, b 순서쌍이 2개 나왔습니다. 그 중에 문제에서 말해줬죠. a보다 b가 더 커야 된대. 얘는 음수니까 a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누굴 보면 된다? 첫 번째 걸 보면 된다. 그래서 a, b를 더한 값 말해주세요. 몇 나옵니까? 3분의 14가 되겠죠. 끝. 답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문제를 보시면서 연산의 포커스를 맞추면 별거 없어. 해석해줘야 돼. 그래야 문제를 푼다고. 해석해 주시고 항상 그 의미와 뜻을 가지고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2번을 질문한 친구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얘랑 뭐가 달라? 맞나요? 얘랑 뭐가 달라? 그럼 얘처럼 똑같이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설정한 다음에 해니까 대입하면 다 등호 성립하겠지?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를 먼저 구해. 그 다음 다시 대입해. a, b 구해. 자, 답을 말해봐. 어서 오세요. 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물어보신 분 누굴까요? 31번 해결했나요? 32번은요? 해결됐어요? 32번 한번 해볼게요. 화이팅! 이게 한 장 단위가 아니라서 이게 단장인데요. 네. 이 바닥에서 그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아요? 네. 이 정도면 됐나요? 네. 필요하면 더 얘기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아 괜찮니? 왜? 안 좋은 일 있어요? 왜 그래? 졸려서? 그래요. 자, 힘내세요. 자, 36, 7, 8이죠. 36, 7, 8 왼쪽 라인 3개. 36이랑 37번 2개를 다 보자. 6, 7, 8 다 볼게. 자, 보시기 바랍니다. 836번입니다. 이거 질문한 사람
이거 해결 안 된 사람. 이 문제 해결 못했다. 응? 해결했다. 네, 내리세요. 는 0 보여요?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불러보세요. EX-Y X 플러스 2Y 는 0이죠. 그럼 여기서 냄새를 맡습니다. 곱하니까 0 나왔지. 그럼 첫 번째 2x 빼기 y가 0일 수도 있어. 두 번째 x 플러스 2y가 0일 수도 있어. 맞아? 그럼 첫 번째 2x 빼기 y가 0이라면 그 말은 y는 2a랑 같을 땐 거지. 괜찮아요? 넘긴 다음 순서 바꿨었어요. 괜찮아요? 그럼 y 대신에 2x를 다 대입해 버립시다. 그럼 문자 소거됐죠? 따라올까요? 그러면 씁니다.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 6이죠. 3x제곱이 6이네요. x제곱은 몇이었다? 2. 그럼 x는 누구였다?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였겠죠? 그럼 x가 루트 2면 y는 몇이게요? 2 루트 2. x가 마이너스 루트 2면 y는 몇이게요? 마이너스 2 루트 2. 훅 갔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소상 2개 만들 수 있음. 됐죠? 두 번째, 그럼 x 플러스 2y가 0이라면 어떻게 할래?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2y랑 같은 값이면 어떻게 할래? 뭐해? 다시 넣어. 문자 소거하자고. x 대신에 이번엔 마이너스 2y 넣자고. 자, 넣습니다. 4y제곱 빼기 2y제곱은 6. 됐죠? 그럼 2y제곱이 6이네요. y제곱은 3. 그럼 y에 올 수 있는 값 누구?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그때 x는 누굽니까? y가 루트 3이면 x는요? 마이너스 2 루트 3. y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x는요? 플러스 2 루트 3. 해서 또 내 쌍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됐고 둘이 곱한 거의 최대와 최소값은 뭐니? 그럼 첫 번째 요게 xy였다면 xy 곱한 값은 뭐가 되는 거야? 4. 얘가 xy였으면 곱한 값 몇인 거야? 똑같이 4. 그럼 얘가 xy면 곱한 값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6. 얘가 xy여도 곱한 값 몇이야? 마이너스 6이죠. 그럼 xy 곱한 값에 올 수 있는 건 4 아니면 마이너스 6이네. 그럼 최대는 누구? 4. 최소는 마이너스 6. 더한 값 몇입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끝. 됐죠? 됐어요? 해서 첫 번째 836번 2차하고 2차 연립입니다만 어렵지 않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수분해에서 는 0꼴만 보일 거야. 해서 여러분들 교재 뒤에 보시면 네, 아니에요.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요. 다음 문제입니다. 837번. 이거 해결하신 분 있을까? 이거 해결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변형 공식을 많이 봤던 친구들일 거야. 문제는 나 많이 봤는데 못 풀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조금만 더 봐봐. 그럼 너도 보일 거야. 자, 보세요.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수 xy를 구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x제곱 빼기 y제곱은 6이라고 써져 있죠. 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을 거임. 뭐 하고 싶잖아. 합차공식. 제곱 빼기 제곱. 그럼 여기서 합차공식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연스러워 되게. x 빼기 y,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 되는 게 암산이 될 거야. 이 정도는.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y가 있네. 여기도 x 플러스 y가 있네. 같은 게 반복되고 있네. 누가 말해주지 않아. 자연스럽게 뭐해? 치환해서 문제 푼다고. 맞아? 같은 게 반복되니까 복잡하게 다 쓸 필요 없잖아. 간단하게 그냥 하나의 문자로 바꾸고 얘기하자. 자연스럽게 가. 그래서 곱셈 공식을 했던 친구들은 이게 눈에 보입니다라는 거지.
자, 쓰겠습니다. x 플러스 y, x 빼기 y를 곱한 값이 6이고요.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y는 3, 빼기 3은 0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할 수 있겠네. 아, 첫 번째, x 더하기 y가 반복된다. 나 이거 a라고 할래. 됐죠? 그럼 x 더하기 y를 a라고 다 바꿔. 동준이 괜찮아요? x 더하기 y를 a라고 다 바꿔야지 라고 하는 순간 마음에 걸린 친구 하나 있잖아. 누군데? x 마이너스 y. 얘는 뭐 할 건데? 그럼 b라고 하지 뭘. 그럼 문제에서 준식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a, b가 6이야.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3은 0이야. 그러면 요 두 번째 식 인수분해 되죠.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 맞아요? 그럼 a는 누구다?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됐죠? 그럼 a가 3이야? 그럼 그때 b는 몇입니까? 곱해서 6 나와야지. 맞아?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b는 몇인데? 곱해서 6 나와야지. 마이너스 6일 거야. 자,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왜? a가 3이고 b가 2예요 라는 말은 x 플러스 y가 3이고 x 빼기 y가 2예요 라는 뜻인 거니까. 됐음? 마찬가지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말은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고 b, x 빼기 y가 마이너스 6이에요 라는 말일 거거든. 됐죠?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양수 xy라며. 그럼 생각 좀 해보자. 아니 더했는데 마이너스 나왔어. xy가 양수겠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뭐야? 얘는 내가 볼 필요가 애초에 없죠. 맞아? 아, 양수인데 더해서 음수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럼 뭐야? 난 첫 번째 거만 잘 보면 되겠네. 자, 둘이 더하면 x는 몇이에요? 2분의 5. y는요? 2분의 1이 되겠네요. 해서 결론 20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죠?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한 거 뺀 거 나왔어. 아, 같은 게 반복돼? 치환해 보자. 따라올까요? 됐습니다. 자, 밑에 있는 838번 문제. 요거는 끝까지 안 도와드립니다. 잘 보셔야 돼. 만약 837번을 해결했다면 38번도 해결이 됐을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37번 문제 해설을 들었다면 38번을 보면서도 아! 하는 게 보여야 됩니다. 왜? 전개해 볼게요. 요 부분. xy 마이너스 2 묶어서 x 플러스 y 빼기 4는 k 플러스 1인 거죠. 됐음? 됐을까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러면 나 여기 xy도 있고 x 더하기 y도 있고 나 반복되는 게 보이네? 그럼 뭐 할래? 일단 몰라. 치환해보자. 해서 첫 번째. 그러면 우리 xy를 a라고 하고 x 플러스 y를 b라고 해서 치환해보자. 그럼 문제에서 준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가 k고요. a 마이너스 2b 빼기 4가 k 플러스 1인 상황. 됐죠? 됐죠? 왜요? 어디가요? 플러스 4예요. 네. 말해주세요. 네. 그럴 수 있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우리는 합니다. 뭘요? 근을 구해야지. 그럼 근 구하려면 뭐 하면 돼? 우리의 목표는 결론 뭐다? 문자 소거할 거라고. 그럼 여기 문자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뭐 하면 돼? 둘이 빼면 되잖아. 그럼 A 없어지잖아. 맞아? 와, K도 없어지네. 됐어요? 그럼 문자 누구만 남아? B만 남으니까 B값 누군지 내가 알겠네. 안 그래? 그럼 씁시다. 자, 둘이 빼버리면
빼버리면 3b 마이너스 4는 뺐으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3b가 몇이다? 3이다. 됐지? 그럼 b는 몇이다? 1이다. 됐을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b가 1이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x 플러스 y가 1이라고요. 받아들여? 자, 다시 나는 x 더하기 y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야. 자, 이거 해결하신 분 손. 이 뒤에 판별식까지 넘어갔죠? 맞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 보겠습니다. 자, 결론. 더한 게 1이 나오는 과정이 문제 해결하신 분들 나랑 좀 다를 수 있어. 나는 치환하고 문제를 풀었지만 아이 뭐다로 치환해? 그냥 딱 보면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맞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뭐가 됐든. 결론. 나는 XY 더한 게 1이라는 걸 알았음. 됐죠? 근데 연립한 이 방정식에 실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연립해서 근을 내가 계속 구해야 될 거라고. 그럼 연립한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아유 이거 뭐 해줘? 정리합시다. y는 1 빼기 x랑 같은 거. 됐죠? 뭐 할래? 대입해버려. 대입해버려. 그래서 문자 소거하면 되잖아. 우리의 목표는 계속 문자를 소거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럼 대입해버리는 순간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식입니다. x 1-x 더하기 x 더하기 1-x는 k. 전개 쫙 하면요. 와후 x제곱이죠. 마이너스 x제곱. 유후 플러스 x요. 플러스 x요. 빼기 x요. 그럼 플러스 x. 그 다음 남은 건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겠네요. 자,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이야기를 마저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 방정식? 이거 x값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 만족하는 x값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돼. 연립해서 x가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 x는 누군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다음 2차 방정식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해야 된다고. 정확하게는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뭘 봐야 됩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판별식 봅니다. b제곱 빼기 4ac 0보다 크거나 같음.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4k고요.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죠. 넘겨서 정리하면 k는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오겠네. 해서 k에 올 수 있는 최대값 누구였다? 4분의 5였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무리 또 해주셔야 됩니다. 결론. 연립 방정식 문자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문자수를 줄였음. 이거 0 만드는 x값 말하면 되겠네. 그게 연립 방정식의 근. 문제에서는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자, 우측에 가서 유형 12번부터 문제를 쓱 풀어보겠습니다. 자, 봐주세요. 참고로 여기 문제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죠? 뭐 하면 돼? 문자수 줄이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이야. x 플러스 y가 2라고 했잖아. 그럼 사실상 이렇게 말할 수 있지. y는 뭐랑 같다? 2-x랑 같다. 그럼 나 여기 y 대신에 2-x를 대입해버리면 문자수 줄어드는 거 아님? 따라올까요? 그래서 대입해버리면 x 2-x는 마이너스 8.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8.
x 제곱 빼기 2x 빼기 8은 0이 되겠죠? 인수분해 되네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 x는 누구? 4 또는 마이너스 2. x가 4면 y는 누구야? 마찬가지 여기다 대입해서 말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몇이야? 4가 되겠네요. 그래서 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어쨌든 둘이 뺀 거의 절대값은 몇입니까? 6이네요. 끝. 해서 뭐 했음? 문자 소거했음. 됐을까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셔야 돼. 두 번째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자,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준 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xy 더한 게 2죠. xy 곱한 게 마이너스 8을 줬죠. 자, 집중해 주세요. 너한테 준 정보가 요겁니다. x랑 y를 더한 값. 이거 봐봐. 아, 하지 말고 이거 좀 봐. 숙제도 아니야. x랑 y를 더한 게 2야. x, y를 곱한 게 마이너스 8이야. 내가 이거를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 두 수의 합이 2고요.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8인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 두 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될까요? 납득이 될까요? 납득이 될까? 다시 문제에서 준 게 뭐냐면 두 수를 더한 값 줬고 두 수를 곱한 값 줬다고. 너는 이 두 수가 누군지 찾으면 되는 거야. 받아들일까요? 여기서 말을 한 끗 바꿉니다. 딱 하나 바꿉니다. 보세요. 두 수 대신 여기를 이렇게 바꿔서 쓸게. 두 근의 합이 4야. 2야.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이야. 나는 이 두 근이 누군지 궁금해. 두근두근 되는 거죠. 됐어요? 뭐 이런 거 좋아해? 됐어 여기까지? 유리나 괜찮니?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여러분들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을 때 그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나요?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x라는 문자 쓰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 썼으니까. y도 마찬가지 쓰면 안 돼요. 그럼 헷갈려. 그래서 새로운 문자 t라는 문자로 2차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두근의 합이 2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인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웁니다.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8은요. 됐죠?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x랑 y인 거고 나는 이 x, y 두 근을 찾으면 되는 거야. 됐음?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두 근이 누군 거예요? 4 또는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럼 x가 4면 y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면 y는 4라고 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또 역시 마찬가지. 알파, 베타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같아요, 식이. 해서 얘를 그냥 단순히 대입해서 문자나 소거해서 볼래? 아니면 얘를 2차 방정식으로 갖고 와서 볼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서 좀 독특한 형태, 둘이 더한 값과 곱한 값이 나왔을 때 지금처럼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석해보고 얘기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뒤로 갑니다. 842번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져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딱 구했더니 막 두 쌍도 나오고 네 쌍도 나오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얘는 오직 한 쌍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한 쌍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진짜 한 쌍만 나오는지 내가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식.
y는 2x-k랑 같은 거죠? 뭐 해줘? 넣어버립시다. 됐음? x제곱 더하기 2x 빼기 k의 제곱은 5. 전개하면요. x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k제곱 빼기 5는 0. 내림차순 정리 이쁘게 딱 써준 다음에 고민해봐야지.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럼 x값 몇 개 나오겠음? 2개. 그럼 뭐야? 두 쌍 나와야지. 근데 한 쌍만 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뜻?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구나. 판별식이 0이구나. 됐습니까? 그럼 판별식을 보겠습니다. 짝수 공식 가죠. 절반의 제곱 빼기 a c가 되죠. 얘가 0이구나. 깜짝아. 정리하면 마이너스 k제곱은 마이너스 25 k제곱이 25구나. 그럼 k는 누구예요? 풀마 5가 될 건데 양수를 말해달라고 했네요. 5가 답입니다. 끝. 됐죠? 해서 지금처럼 뭐 한 쌍을 가져요? 판별식이 어린겠지 뭐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밑에 843번 보시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수인 근을 갖는다고 했지? 맞아? 그럼 진짜 근을 구해봐. 근데 그거 뭐 나와야 돼? 실수인 근 나와야 돼.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는 표현을 또 쓸 겁니다. 될까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갈게요. 활용 문제입니다. 845번. 자, 같이 보겠습니다. 풀었어요? 네. 뭐 안 어렵지 뭐. 그림을 봤더니 항상 얘기하지만 너 뭐 구할 건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네 목표가 뭐냐고.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건데 목표가 뭐야? 목표가 있어야죠. 이 문제 도대체 목표가 뭔데? 처음 꽃밭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 처음 꽃밭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요 두 변의 길이. 이게 궁금하다고 나는.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물어봤지. 아는데 왜 물어봐. 그럼 결론. 요 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 요 길이를 A라고 하자. 그럼 요 길이는 무엇인데? 당연히 모르지. B라고 하자. 그럼 나는 A랑 B가 누군지 찾아야지. 찾기 위한 정보는 분명히 문제에서 다 줬을 거야. 믿고 가야죠. 해서 보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뭐예요? 피타고라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5의 제곱이면 몇이에요? 225일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관계식이 나와야 될 거야. 왜? 문자가 두 개인데 등식이 하나만 주어질 리가 없어. 그럼 A, B 수적상은 너무 많으니까 못 구하거든. 그럼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하면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면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1m씩 줄여서 직각삼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어 봤더니 처음 꽃밭 넓이보다 10만큼 줄어들었죠. 그럼 처음 꽃밭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A, B겠네. 두 번째, 지금 1씩 줄어들었어. 그럼 여기 A에서 A 빼기 1로 B에서 B 빼기 1로 밑변과 높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겠지? 그때 밑변은 나도 몰라. 어쨌든 뭐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넓이는요. 2분의 A 빼기 1, B 빼기 1. 얘가 넓일 거야. 이 넓이가 처음보다 10만큼 줄어들었거든. 그럼 뭐해? 10을 더해주면 처음이랑 같은 넓이일 겁니다. 됐습니까? 등식이 두 개 나와야지. 따라와요.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나서
두 번째 식. 양변에 2를 좀 곱해버릴까? A, B는 A 빼기 1, B 빼기 1 더하기 20. 이거 좀 전개해볼까? A, B 빼기 A 빼기 B 플러스 21. 그럼 A, B 없어지네? 그럼 뭐야? A 더하기 B는 21. 됐잖아! 됐습니까? 아니 A제곱 B제곱 더하면 225고요. AB 더하면 21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연립하면 되죠. 어떻게 할래요? 라고 하면 여기서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여기서 또 취향을 딱 타요. 아까 했던 얘기지. 더한 거 알아? 제곱 알아? 그럼 나 누구 알아? 곱한 것도 알아. 그럼 곱한 거 일단 구한 다음에 연립해야지 하는 친구들도 있어. 아니면 귀찮다. 그냥 넘겨서 때려 박을래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뭐가 맞고 뭐가 틀려요? 라고 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밥 먹을 때 밥부터 먹어요? 반찬부터 먹어요? 국부터 먹어요? 뭐 아무나 먼저 드세요. 다 먹으면 되는 거야. 결론은 다 먹으면 됐지. 뭐 남길 수도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어쨌든 먹어야죠. 네, 공복입니다. 공복이야. 오늘 돈가스 나왔대는데. 자, 아무튼 그냥 하면 돼. 여기서부터.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 B를 넘겨버릴게. 그럼 이렇게 쓰겠네. A는 21 마이너스 B랑 같은 거야. 뭐 해줘? 대입해버려 A 자리에. 그럼 21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25인가 봅니다. 됐죠? 숫자가 많이 큽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커요. 안 커. 자, 21의 제곱 몇이니? 441이요? 421이죠? 421 빼기 42B 더하기 B제곱 2개 2B제곱은 225입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2B제곱 마이너스 42B고요. 225가 넘어가요. 잠깐만. 21의 제곱이 421이야? (441이죠) 이거 누가 제대로 말했고 잘못 말했는데 네, 미안합니다. 441이죠. 네. 225가 넘어가면 여기는 216은 0. 숫자 크다. 양변에 2 나눠야지. B제곱 빼기 21B 더하기 108은 0. 됐죠?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9하고요. 12죠.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 그럼 결론 B에 오는 건 9 또는 12가 올 거야. B가 9라고 하면 A는 몇이니? B가 10이면 A는 몇이니? 그럼 결론 9든 10이든. 됐죠? 그래서 직각에서 끼어있는 그 두 변은 9하고 10이겠네요. 답입니다. 숫자가 좀 크다고요? 그럴 수 있죠.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정리. AX라는 값이 B보다 큼. 다음과 같이 부등식이 제시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효진이 말할 수 있죠? 안 물어볼게요. 말할 수 있죠? 안 물어볼게요. 집착하세요. 안 물어볼게. 당황하지 마. 자, 양변의 A를 나누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왼쪽 좌변은 누구만 남아요? X. 우변은요? A분의 B 되겠죠? 하나 더. 부등호 방향은 똑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A를 나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첫 번째 이게 판단돼야 돼. 양수일까 음수일까? 됐음? 왜?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부호가 반대로. 됐을까요?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판단하셔야 돼. 해서 첫 번째 A가 양수였다면 양변에 A를 나눕니다. 그 왼쪽은 X, 오른쪽은 A분의 B만 남겠죠. 부등호 방향은요? 그대로 올 겁니다.
그래서 x는 a분의 b보다 커용. 이게 답이야. a가 양수였으면. 됐죠? 그럼 두 번째. a가 음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양변에 a를 나누면 왼쪽은 x, 오른쪽 a분의 b만 남겠죠. 부등호 방향은요?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a가 음수였으면 x는 a분의 b보다 작아용 이라고 했으면 됐음. 됐죠? 그럼 자,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봤죠? 그럼 양수도 음수도 아닌 수가 있어. 누구? 0. 그럼 a가 0이면 어쩔래? 맞아? 그래서 이때 자 강조합니다. a가 0이라면 이때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써주는 거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좀 먼저 써줘. a가 0이라고 했잖아.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고 먼저 써줘. a가 0이면 그냥 0인 거죠. 그거를 0 곱하기 x라고 좀 써줘. 됐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얘를 또 나눠봐야 됩니다. 첫 번째, b가 양수라면 그럼 이렇게 써지겠죠? 예를 들어 0 곱하기 x가 양수니까 뭐 5보다 큼 이렇게 보이겠지? x에다 누구 넣어야 5보다 큰 수 나와? 없어. 누구 넣어도 0이니까. 맞아? 그럼 만족하는 x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그래? 해가 없음. 해가 없음. 두 번째. 그럼 만약 b가 0이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 얘를 써봅니다. 0 곱하기 x가 0보다 큼. x에 누굴 넣어야 0보다 큰 수 나옴? 없어. 다 0이야. 맞아? 0보다 큰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 해가 없음. 세 번째. 그럼 만약 b에 0보다 작은 애가 오면 어떻게 될까? 써볼게. 0보다 작은 애 넣어서. 예를 들어 0 곱하기 x가 자 0보다 작은 수니까요. 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왜 그래? 이렇게 되겠죠? 됐음? 그럼 x에 누구 넣어야 마이너스 2보다 클까요? 아무나 다. 왜? 0이니까 마이너스 2 음수보다 큰 거잖아. 그럼 이때는 뭐야? 모든 실수가 다 돼. 라고 말할 수 있겠네. 해석 결론. a가 0보다 크니 작니? 요거에 대한 표현은 사실상 1차 부등식입니다. x의 1차 살아있을 때. 지금처럼 a가 0이면 이건 뭐야? 1차가 아니죠. 그때 우리 뭐라고 말해? 그냥 부등식이라고 말해. 그때는 a가 0일 때 b 값에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거나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되는 경우로 나올 거야. 해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불러요. 스페셜한 해를 갖는 경우,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 아예 없거나 모든 실수가 다 해거나. 됐음? 해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제대로 부등식을 해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강조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예요.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과정에서 양수일 땐 그냥 씁니다.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주의해 주시고.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상황에서는 그냥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돼요. 조심해 주세요. 곱하거나 나눌 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거나 반대로 바뀝니다. 두 번째, x 앞의 개수가 0이 되는 순간 그때 b값에 따라서 b가 양수 혹은 음수 혹은 0인지에 따라 x값이 달라집니다. 특수한 해를 갖는다는 표현을 써요. 해가 없거나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말 그대로 특수한 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납득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 자,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 할 거냐면 연립 부등식을 풀 겁니다. 앞에 연립 붙었죠? 그럼 부등식을 몇 개 쓰겠다? 연달아서 쓰겠다는 거야. 2개 이상을. 됐음?
그랬을 때 연립부등식이 뭘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 예전에 배웠던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무슨 뜻이야? 첫 번째 있는 방정식도 만족하면서 두 번째 있는 방정식도 만족하는 그 x값 y값을 구해줘 였잖아. 그럼 마찬가지 연립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있는 부등식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죠. 수직선 그려 1층 2층 둘 다 칠해진 곳을 찾아. 이게 연립부등식의 해야 얘부터 얘까지. 됐음? 마찬가지 수직선을 그려.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 1층,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 2층. 둘의 공통된 부분을 말해. 아이고 없네요. 그럼 없는 거지 뭘. 됐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잘 나눠 놓고 칠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런 경우도 나오죠.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 얘 또는 얘요. 두 번째 부등식 만족하는 값 얘하고 얘 사이요. 둘 다 만족하는 부분 여기 또는 여기가 됩니다. 몇 개 구간으로 나눠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 모아면 돼. 수직선 긋고 색칠하시면서 둘 다 칠해진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딱히 어렵진 않을 거야. 대신 연립부등식에서 이런 유형이 나와요. A, B, C 이렇게 세 개를 연이어 쓰고 대소를 써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둘이 연립하고 뒤에 있는 둘이 됐죠? 앞에 있는 둘과 뒤에 있는 둘을 각각 연립해서 여러분들이 공통된 범위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이 정도. 자, 마지막이죠. 요 얘기까지만 하고서 잠깐 쉬겠습니다. 네? 좀 추워요? 꺼볼까요? 뭐 괜찮아. 몸이 좀 약하구나. 아저씨같이 뚱뚱한 사람들은 조금 뚱뚱하다고. 열이 많아갖고.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용아, 절대값이 무슨 뜻이니? 훌륭하죠. 이사 좀 봐. 무슨 뜻이에요?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답할 수 있어야 돼. 절대값 4 몇이에요? 4입니다. 이때 머릿속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원점에서부터 이 4라는 숫자까지 떨어진 거리가 몇일까를 재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우린 뭐라고 말해요? 4라고 말하면 됩니다. 왜? 원점에서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진 요 거리를 잰 거야. 됐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양수면 그냥 쓰지만 음수면 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써야 해. 됐음? 절대값에 대해서 오해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절대값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양수로 바꿔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절대값의 정의와 뜻입니다. 그럼 이때 이런 얘기하죠. 절대값 x가 3이라면 얘는 무슨 뜻? 원점에서 x까지 떨어진 거리가 몇이었다? 3이었다라는 뜻이야. 그럼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3칸 가면 누가 있어요? 플러스 3. 왼쪽으로 3칸 가면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3이 있죠?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은 누구였다? 풀마 3.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부등식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표현돼요. 절대값 x가 5보다 작아요. 됐음? 됐어? 그럼 무슨 뜻이야? 원점에서 x까지 떨어진 거리를 봤더니 5보다 조금 떨어졌대. 됐어? 5칸보다 적게 떨어진 거야. 받아들일까요?
그럼 자, 원점에서 5칸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뭐가 나와? 플러스 5가 나올 거고, 왼쪽으로 5칸 가면 누가 나와요? 그럼 문제는 절대값 x가 5보다 작다는 건 떨어진 거리가 5보다 작다는 거잖아. 맞아? 그럼 도대체 이 x는 어디에 위치할까? 요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맞아? 더 멀리 가진 않았을 거니까 받아들여. 그럼 x는 어떤 애가 옵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플러스 5보다는 작은 범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됐음? 두 번째, 절대값 x가 이번엔 5보다 더 커요 라고 말하면 수직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쟀더니 5보다 더 멀리 떨어진 거지. 5칸보다 더 멀리 간 거야. 그럼 어디 있다는 얘기일까요?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5칸보다 더 멀리, 왼쪽으로도 5칸보다 더 멀리 갔다는 얘기지.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x는 5보다 더 큰 수이거나 x는 마이너스 5보다 더 작은 수가 될 겁니다. 됐죠? 해서 절대값이 나왔을 때 기본적인 해석은 이렇게 해줘.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작다라고 하면 양수보다 작고 음수보다 큰 사이값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절대값이 어떤 양수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때 이 x는 이 양수보다는 더 크고 부호를 반대로 바꾼 음수보다는 더 작습니다. 됐음? 큰 수보다는 크고 작은 수보다는 더 작게 나와요. 하나 더, 이때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 예를 보면서 선생님 이거 x가 5보다 더 크다라는 표현이고 이건 x가 마이너스 5보다 더 작다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거야. x는 5보다 크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애입니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런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 얘는 무슨 뜻이야? 5보다 더 큰 수이거나 마이너스 5보다 더 작은 애. 됐죠?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네 쓰고 싶은 대로 막 쓰시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이 거리의 개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 부등식, 함수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말들을 한번 해드리고서 쉬도록 할 거예요. 자, 지난 중간고사 때도 연습을 몇 번 했습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 혹은 부등식 혹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 방정식 얘기만 하고서 어떻게 접근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놓고서 쉬겠습니다. 자, 문제 줄게요. x 빼기 3의 절대값 플러스 2x는 7. 됐죠? 다음 방정식을 풀어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이거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이 주어졌다는 거. 이때 아이디어는 첫 번째,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x 빼기 3이 지금처럼 양수면 그냥 써도 돼. 하지만 음수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써야 할 거야. 됐음?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자, 양수도 음수도 아닌 수가 있어요. 누구? 0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될 때의 x값, x가 몇일 때? 3일 때를 기점으로 구간을 나누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요,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그럼 x가 3일 때를 기점으로 구간을 나눠서 x가 3보다 작을 때의 식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x가 3보다 작은 애가 왔다는 얘기는 실제로 3보다 작은 수를 넣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0 이런 수를 대입하시면 대입한 다음 절대값 씌워서 부호가 바뀌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x의 3보다 작은 애가 들어오면 이 식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써질 거야. 됐죠? 정리해 주시면 x고요. 정리해 주시면 여기는 플러스 3이었네. 넘어갈게요. 몇이 돼요? 4가 되겠죠? 됐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것까지 가야 돼요. 자, 3보다 작은 수만 넣기로 한 거야. 그럼 당연히 3보다 작은 애만 말을 해줘야 되겠지? 몇이 나왔어요? 4가 나왔네. 그럼 얘는 적당한 x값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x가 3보다 큰 수가 대입되면 얘는 3보다 큰 수 5나 10 혹은 100 이런 수를 넣어보면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있으나 마나 똑같이 그냥 x 빼기 3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요. 정리합니다. 3x고요. 넘어가면 10이 되겠죠. x는 몇이에요? 3분의 10. 그럼 우리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관찰할 겁니다. 3분의 10은 3보다 큰 수인가요? 네, 맞네요. 그럼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3분의 10이 유일합니다. 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구간을 나누고 식을 세운 다음 그 구간에 맞게 문제를 풀고 답을 말하는 과정. 중간고사 때 한 번씩은 연습했었죠. 이게 뭐로 바뀌어서 나올까? 부등식으로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그럼 뭐 해주면 돼요? 네, 똑같이 해석해 주시고 x값의 범위를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해 봤고 뒤로 넘어가서 133페이지 바로 보기 전에 앞에 있는 기본 문제 몇 가지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안 풀어요. 이 풀만한 게 풀면은 너네들 너무 그런 거야. 너네 너무 막 놀리는 것 같아. 내가 이걸 못 풀어?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욕할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90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딱 깔끔하게 부등식 끝내고 집에 가자. 아이 씨발 누구야? 야, 아이 다 들었어. 유린짱. 다은짱. 네. 정우짱. 여기까지만 할게요. 확인해 줄 수 있잖아. 자, 보겠습니다. 902번입니다. 보세요. 자, 실수 A, B, C, D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봐주세요. 왜 저래요? 자, 1번 보시면요.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가 B 빼기 C보다 큽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양변에 같은 수를 뺀 거죠? 의미 없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A가 B보다 큰데 여기 볼게. C가 0보다 어때? 작은 애죠? 양변에 뭐 한 거야? C를 나눈 거죠?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요? 바뀐 거 맞아요? 맞네요. 오 예스. 됐습니다. 끝났죠?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보세요. A가 B보다 큰데 B는 0보다 큽니다. C가 D보다 큰데 D도 0보다 큽니다. 그럼 다시 A, B, C, D가 전부 다 양수라는 거죠. 이때 D분의 A가 C분의 B보다 클 거야. 맞을까 틀릴까?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내용인지 틀린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맞아요. 맞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봐봐. 여기 쓱 보세요. 여기 쓱 보세요. 분명히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죠? 그럼 첫 번째, A가 B보다 큰 값에서 양변에 D를 나누면 D분의 A하고 D분의 B로 바뀔 겁니다. 누가 더 큰 거예요?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안 바뀌는 이유는 왜요? D가 0보다 큰 수라며. 맞아?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C가 D보다 더 컸죠? C가 D보다 더 큰 수였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양변에 CD를 나누겠습니다. 잠깐만, CD는 뭐야? C하고 D를 곱한 값이지. C 양수죠? D도 양수죠? 그럼 CD를 나누면 좌변 뭐로 바뀌어? D분의 1로 바뀌죠? C 약분되니까, 맞아? 오른쪽 뭐로 바뀌어? C분의 D로 바뀌죠? C분의 1로 바뀌죠? D가 약분되니까, 맞아?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양변에 이번에 B를 곱해 볼게요. 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D분의 B가 C분의 B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결론. D분의 A가 D분의 B보다 큽니다. 근데 D분의 B는 C분의 B보다 큰 수입니다. 맞아요? 그럼 결론. 여기다 연결해서 C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D분의 A는 C분의 B보다 어때? 크겠네요. 됐습니까? 해서 끝. 디귿도 올바른 표현. 해서 지금처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얘가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양변에 바로 CD를 곱해 볼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럼 양변에 CD를 곱하면 좌변 볼게요. D 약분되니까 남은 건 누구? AC죠? 오른쪽 볼게요. CD를 곱하면 C 약분되니까 우변에 남은 건 누구? BD가 되겠죠? 어차피 CD를 곱한 값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거 아니야. 맞아? 얘 무슨 뜻이냐? AC를 곱한 값이 BD를 곱한 값보다 크다는 말이야. 맞아, 틀려? 맞잖아. 그래서 디귿은 성립합니다. 됐음? 올바른 표현이네. 해서 지금처럼 양변에 누군가를 나누고 북적북적 정리해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저 친구 살아있... 숨 쉬는지 코 밑에 손 한 번만 대볼래요? 되게 싫어요. 미안합니다.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잘 잤어? 그래. 자, 해서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게 어려울 거야. 맞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맞는 건지 그거 설명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시고. 네? 네. 네. A가 B보다 컸죠? 양변에 같은 수를 뺐죠?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네? 네. 난 좀 추운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자, 조금만 킬게요. 그러면 온도를 좀 올려볼게요. 자, 네, 축하드려요. 네. 자, 우측으로 가서 90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x는 2보다 작다고 나왔네요. 그럼 문제를 보시면 이거죠. 너 부등식의 해를 네가 구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야. 됐죠? 믿으세요. 그렇게 나온답니다. 자, 구해보겠습니다. 3x 왼쪽으로 넘기죠. a 빼기 3x 마이너스 8 오른쪽 넘깁니다. 방향 안 바뀌죠? 4. 됐죠? 이항하는 과정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과정이니까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양변에 a 빼기 3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야 x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자, 나눕니다. 왼쪽 좌변에 누구 남어? x만 남죠? 우변은요. a 빼기 3분의 4가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
알아요, 몰라요? 일단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 부등식의 해 이거 정리하잖아? 그럼 이렇게 나온대.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대. 됐음? 그럼 결론. 부등호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네. 양변에 a 빼기 3을 나눴는데 방향이 안 바뀐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a 빼기 3이 0보다 어떤 수였어? 큰 수였어. 하나 더. 결과적으로 a 빼기 3분의 4가 몇이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a는 몇이었다? a는 몇이었다? a는 몇이었다? 5였다. 됐죠? 그럼 선생님 a가 5라고요? 맞잖아. a는 3보다 큰 수. 그래서 a는 5가 됩니다. 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 자, 이 문제를 풀 때 사실상 여러분들이 본 거는 이거야. 아, 얘가 2가 되겠네 그럼. 그래야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x가 2보다 작다 말하겠지. 맞아요. 근데 요거 양변에 누군가를 나눴습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 그래서 양변에 a 빼기 3을 나눴는데 안 바뀌었네. a 빼기 3이 0보다 크겠네.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908번입니다. 908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바르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연립이죠.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말할 거고요. 두 번째 범위를 만족하는 x의 범위도 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범위 4x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x는 어떤 애예요? 마이너스 3보다 큰 애들이 옵니다. 이게 1층. 두 번째입니다. 자, 요거 마이너스 x를 오른쪽으로 보내버릴게요. 3x. 15를 왼쪽으로 보냅니다. 마이너스 6이죠. 양변에 3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2층. 그럼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수직선을 그리면 돼요. 그리고 자, 1층은 누구였냐? 마이너스 3보다 큰 애들. 자, 등호가 없으니까 구멍을 뚫어놓고서 이렇게 그립니다. 1층. 얘네들 x의 범위. 자, 2층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애 등호 있으니까 색칠하죠. 그래서 2층을 이렇게 2층으로 그리면 됩니다. 층을 좀 다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1층이면서 동시에 2층인 애들,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x는 어떤 애가 오면 돼?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들이 오면 된다 라고 말해주시면 이게 연립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그릴 때 등호가 있으면 색칠해주고 없으면 구멍 뽕 뚫어 놓는 거 요 정도 가볍게 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우측으로 갈게요. 914번입니다. 유형 4번 바로 가요. 자, 연립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네,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편하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앞에 2개 따로 보고 뒤에 있는 2개 따로 봐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쓸게. 마이너스 3이 2x 플러스 1보다 작은 거야. 다음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면서 동시에 2x 플러스 1이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요. 양변에 2 나누면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가 1층. 두 번째입니다. 1 넘어가서 2 나누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2층이죠. 그러면 수직선에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2층으로 올 수 있게 높게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2보다 큰 애들이 1층으로 올 수 있게 낮게 그려주시면 돼요. 해서 결론은 1, 2층이 모두 있는 영역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라고 x의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네, 끝났습니다. 답이에요. 너무 쉽지?
자, 넘어가서 917번 보겠습니다. 우측에 있어요. 빨리빨리 풀어주세요. 자, 다음 그림은요. 연립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나타냈다고 하니까 네, 해를 구합시다. 별거 없죠? 해를 나타냈으니까 해를 구하면 저렇게 나오겠지? 자, 해를 구하면 저 그림일 거야. 자, 첫 번째 식 볼게요. 3x 넘어간다. 2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x는요.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온 결과야. 자, 두 번째입니다. 1 넘어가서 4 나누죠. x는요. 4분의 마이너스 b 빼기 1보다 작습니다. 얘가 두 번째 결과네요. 자, 그럼 우린 얘를 뭐 해야 돼? 수직선에 그리면 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냄새를 맡아주세요. 분명히 한 놈은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할 거고 또 다른 한 놈은 등호가 없으니까 색칠 안 할 겁니다. 자, 위에 봤더니 수직선으로 나타냈네요. 색칠된 부분 보일까요? 마이너스 2 보여요? 아이고, 그럼 우린 얘기할 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a가 누구였다? 마이너스 2였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그린 겁니다. 됐죠? 그럼 a 값 몇이에요? 4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4분의 마이너스 b 빼기 1보다 작은 범위 등호가 없는 친구 누굽니까? 1이네요.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b 빼기 1이 1이었겠구나. 됐을까요? b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5. 됐죠? 그래서 a와 b를 더해주세요.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서 차분하게 정리해주고 문제에 맞게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쭉쭉 넘어가도 되는 거잖아. 자, 923번입니다. 별표 쳐주세요. 923번입니다. 별표 쳐주세요. 자, 별표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실게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이 부분이죠. 자연수 x가 한 개뿐입니다. 자, 자연수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말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정보가 한 두 가지 될 거야. 일단 첫 번째,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해야 돼. 됐죠? 연립부등식 만족하는 x값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자연수는 딱 한 개만 보여야 돼. 두 개 보이면 돼, 안 돼? 안 돼. 없어도 안 돼. 무조건 딱 한 놈은 있어야 되는 거야. 한 놈만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봅시다. 자, 일단 두 번째 식, 얘가 만만하죠? 요거 바로 정리할게요. 4x가 16보다 작은 거죠? x는 4보다 작은 거야. 됐지? 바로 하나 나왔어요. 그럼 뭐 해줘? 수직선 그려. 4보다 작은 애. 오, 오케이. 얘를 일단 1층으로 설정하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식을 봐야 되겠네. 요거 좀 봅시다. 5x 요거 넘어가면 4x가 될 거고 마이너스 a 넘어가면 플러스 a가 돼서 4x가 a보다 크거나 같음이라고 할 거고 그럼 양변에 4를 나눠주면 x는 4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음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지? 아니겠어. 됐죠? 공복이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아니 됐잖아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 뭐해 여기다가 이제 그려야 될 거 아니야? 4분의 a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모르지. 그래서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한 이쯤을 4분의 a라고 해볼까? 그럼 4분의 a보다 크거나 같음 해서 2층을 딱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건 무조건 아니야. 맞아? 그럼 4분의 a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쪽은 아니야. 어디로 와야 돼? 여기로 와야 돼.
이 4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돼. 4보다 어디? 왼쪽으로 와야 돼. 맞아? 그래야 일단 해가 있어. 따라오죠? 근데 문제는 안 돼요? 뭐가요?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어디 있니? 라는 그 질문에 해는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공통된 범위 안에 자연수는 몇 개? 오직 하나. 그럼 잠깐만 여기 4가 있잖아. 4보다 왼쪽에 있는 가장 큰 자연수 누구야? 그럼 3이 분명히 요런 데 있으면 3보다 더 작은 자연수 2는 요렇게 있어야 되겠지. 맞아?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어야 야 공통된 부분 여기 자연수 누구 있어? 3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납득이 돼?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4분의 a는 일단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돼 까지를 먼저 말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볼게. 야 이렇게 있으면 상관없잖아. 맞아? 어쨌든 공통된 부분 7하면 3 하나밖에 없잖아. 받아들일까요?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지. 야 그럼 얘가 2가 되면 안 되냐? 4분의 a가 2가 되면 안 됩니까? 그럼 자 답을 말해 봅시다. 공통된 x의 범위는요. 얘가 2라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애지. 그럼 이 안에 자연수 누구 있어? 2도 있고 3도 있잖아. 맞아? 그럼 몇 개? 2개네. 하나만 있어야 된다며. 그럼 얘가 2가 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다시 그럼 얘가 3이 되면 안 될까? 그럼 다시 답을 말해 봅시다. 공통된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줘.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잖아. 그럼 여기에 자연수 있어? 3 있네. 맞아? 그래서 첫 번째 범위를 구해놓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범위 어딘가에 등호가 붙어도 되지 않을까를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돼? 고민해 주셔야 돼. 지금 고민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3에는 등호가 붙어도 되네. 2에 등호 붙으면 자연수 2개 됐잖아. 안 됐잖아. 그래서 결론 4분의 a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오면 자연수가 1개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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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어때요? 돼? 차분히 나눠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론. 양변에 4를 곱하시면 a는요. 8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은 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누구 있습니까? 9, 10, 11, 12. 4개.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돼요? 봤어요? 선생님 괜찮니? 괜찮아요? 민서 봤어요? 왜요? 왜?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628번이 있죠? 628번. 숙제를 해주세요. 자, 629번으로 가봅니다. 아닌데? 626번이구나. 네. 900 공복이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926번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밑에 있는 924, 925번 마찬가지 지금처럼 일단 첫 번째로는 범위를 먼저 찾아. 두 번째 등호가 붙어도 되는지 안 되는 건지 양끝 구간의 양끝 값이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등호를 붙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거는 그림 그리고 확인하는 거야. 공식처럼 그냥 이때는 됨, 이때는 안 됨. 아니야. 그리고서 눈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926번 문제 편하게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볼게요. 첫 번째 식 딱 보면서 드는 생각 넘어가죠. x 6 넘어가요. 마이너스 3.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2x 오른쪽으로 보낼게. 그러면 2x 1 왼쪽으로 보낼게. 마이너스 6. 그럼 x는 마 3보다 작거나 같음. 얘가 2층. 자,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1층 먼저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1층. 2층은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2층. 공통된 부분입니까? 누군데요? 네, x는 마 3.
부등식을 물어봤을 때 지금처럼 특정 한계 값을 근으로 갖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고 지금처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우측으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929번입니다. 마찬가지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라고 했죠. 구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식 정리해주면 2x-2가 x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넘기고 넘겨서 얘기해주면 되잖아. 그럼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1층. 자, 1 넘어갑니다. 그럼 5x가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거죠. 5 나눠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2층이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수직선에 그려볼게요. 자, 1층은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1층. 자, 마이너스 2는 2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보고 얘보다 작은 게 2층이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답은 5번입니다. 끝. 넘어갑시다. 아으 쉽당. 자, 시간이 안 가지? 932. 900. 요거요. 아이고 이거 뭐. 138번입니다. 보실게요. 938. 네. 932번이죠. 그렇죠? 자, 9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932번 문제 여러분들이 사실상 9번 문제에 있는 유형을 좀 어려워해요. 항상 목표를 갖고 사세요. 우리 932번 문제에서의 목표는 뭡니까? 새 정수를 구하는 게 목표죠. 네. 새 정수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새 정수가 어떤 애냐라고 하면 일단 연속한다고 합니다. 연속한다고 합니다. 연속. 그 다음 이거 다 더하면 30보다는 작지 않아요. 그 다음 작은 두 수의 합에서 가장 큰 수를 뺀 것은 1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세 정수가 누군지 궁금하잖아. 연속한다고 했으니까 한 놈만 알면 나머지 다 알아. 됐음? 한 놈만 알면 나머지 다 아는 거야. 예를 들어 가장 작은 놈이 5였다. 그럼 5, 6, 7인 거지 뭘. 가장 작은 놈이 10이었다. 10, 11, 12가 되는 거지 뭘. 맞아? 가장 작은 놈이 마이너스 5였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됐음? 그럼 나는 세 정수가 궁금한데 어쨌든 난 딱 한 놈만 알면 되거든. 그럼 이 정수 중에 가장 작은 정수를 편의상 x라고 하면 됐음? 그럼 문제에서 말한 세 정수는 x와 x 더하기 1, x 더하기 2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 굳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a, b, c로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a, b, c라고 놓으면 a, b, c의 연관관계, 인과관계가 안 보여. 연속하다는 표현이 안 보인단 말이야. 문제에서 준 조건을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세 정수의 관계가 보일 수 있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갑니다. 연속하는 세 정수의 합은 자, 세 개를 다 더한 값은 3x 플러스 3이 되겠죠. 얘는 30보다 작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 3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작지 않습니다라는 건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한국말?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작은 두 수의 합에서 x하고 x 더하기 1을 더한 값 2x 플러스 1에서 큰 수 x 더하기 2를 뺀 값은 10보다 어떻다? 작다. 됐죠? 됐습니까? 끝. 이제 뭐 하면 돼? 첫 번째 x의 범위, 두 번째 x의 범위. 모두 만족하는 범위의 x값. 그 중에 누구? 정수를 말하면 되네요. 됐습니까?
됐을까요? 자,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3 넘어가면 29죠? 3 나누면 x는요, 9보다 크거나 같은 값. 두 번째, 여기 정리하면 x고요.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넘어가죠? 그럼 뭐야? 11이네요. 됐음? 그럼 결론. x는 누구? 9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은 애가 되는 거지? 잠깐만, 이 사이에 있는 정수잖아. 그럼 정수 누구 있어요? 9 아니면 10이잖아. 맞아? 그럼 선생님 답이 뭡니까? 라고 하면 9하고 10하고 11이거나 10하고 11하고 12 해서 두 쌍이 나오는 거야. 됐음? 받아들여요? 됐습니까? 마찬가지 저 90, 11이나 10, 11, 10이나 문제서 말한 대로 정리해 주시면 네,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두 쌍했네. 네. 안 돼요. 네. 둘 다 답인데 왜 둘 다 안 써요? 됐죠? 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시면 935번입니다. 기억나? 긴 의자에 앉았을 때 7명이 앉으면 3명의 학생이 못 앉고 10명이 앉으면 의자가 2개가 남았다 했던 문제 기억나요? 맞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빨리 읽어. 이거 해올 수 있겠어? 못 해와. 이거 아저씨가 도와줘야 돼요. 너네 할 수 있겠어요? 영상 조회수 한번 봐요? 봐? 한번 까봐? 어이 친구 봐도 되겠어? 너 본다고요? 네 시청 기록 한번 봐요? 괜찮아요? 자, 에? 왜요? 138페이지까지 그럼 문제 풀어 오시고요. 앞에 기본 문제들 있습니다. 가볍게 연습해서 풀어 오시면 됩니다. 자, 잘 정리해 오시고요. 쌤꼭 문제까지 포함이니까 여러분들 문제 잘 해결해 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